안녕하십니까. 냉철한 시각으로 경제의 이면을 해부하는 시간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여기에 한 문장을 더 추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영원한 값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분석할 주제는 한때 전 세계 반도체 소재 시장을 90% 이상 독점하며 우리가 수도꼭지를 잠그면 삼성전자도 멈출 수밖에 없다고 호언장담했던 일본 소재 산업의 현재입니다. 특히 2026년 현재 여의도 증권가와 반도체 업계 내부에서 감지되고 있는 심상치 않은 지각 변동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2019년에 그 뜨거웠던 여름을 말입니다. 당시 우리 경제는 전례 없는 위기감에 휩싸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생산의 필수적인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기습적인 수출 규제를 단행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 반도체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예견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유력 언론들과 경제지들은 한국은 1년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일부 극우 성향의 매체들은 삼성전자가 무릎을 꿇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노골적인 조롱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만 놓고 보면 그들의 자신감은 근거가 있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가 목숨을 걸고 있던 차세대 공정의 핵심 소재인 EUV 블랭크 마스크 시장은 일본의 호야호야와 시네츠 같은 기업들이 사실상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의 빵을 굽는 제빵사라고 칩시다. 네, 그런데 빵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특수 밀가루를 전 세계에서 딱 한 나라, 일본만 팔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이제 너희에게는 밀가루를 팔지 않겠다고 선언한 순간 삼성의 최첨단 공장들은 그저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기술적 종속이었습니다. 일본이 기침을 하면 한국 반도체 산업은 독감을 앓아야 했던 구조. 이것이 지난 30년간 이어져 온 한일 분업의 냉혹한 현실이자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 내부 분위기는 그야말로 전시 상황이었습니다. 창고에 남은 재고는 길어야 3개월치. 이 기간 내에 대안을 찾지 못하면 전 세계 스마트폰과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생산 라인이 올스톱될 판이었습니다. 일본은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절대 이 소재를 국산화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기술은 단순히 돈을 쏟아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노 단위의 미세한 빛 반사율을 제어해야 하는 이른바 장인 정신의 영역이라 불리는 초고난도 기술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50년 넘게 축적해온 이 시간의 장벽을 한국이 단기간에 넘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업계에서 발표되는 데이터들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견고해 보였던 일본의 독점 성벽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댐이 무너지듯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쥐고 흔들던 그 수도꼭지는 이제 더 이상 무기가 되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은 물을 받아줄 곳이 없어서 수도꼭지를 쥔 손이 떨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감정적인 국뽕이나 막연한 희망사항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숫자가 말해주는 팩트, 그리고 현장에서 엔지니어들이 겪은 피 말리는 2301의 기록을 바탕으로 어떻게 의리였던 한국 기업들이 거대한 가베의 카르텔을 깨부수었는지 그 드라마틱한 역전의 과정을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그래프와 수치는 일본 소재 기업들에게는 악몽이자 우리에게는 통쾌한 반격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그렇다면은 과연 삼성전자는 어떻게 그 거대한 일본의 독점 카르텔을 뚫어낼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자본을 투입해서 해결될 문제였다면 애초에 위기조차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복기해 보면 삼성 경영진이 내린 결단은 도박에 가까웠습니다. 바로 소재 국산화라는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얼마나 무모해 보였는지 아십니까? 반도체 소재, 특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EUV 블랭크 마스크는 단순히 유리를 깎아 만드는 제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극한의 물리학과 화학이 결합된
예술의 영역입니다. 반도체 회로의 선폭이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 수준으로 얇아지면서 마스크 표면에 먼지 하나, 아니 원자 단위의 굴곡만 있어도 그 웨이퍼 전체를 폐기해야 합니다. 일본의 호야 HOA와 시네츠 신에스가 지난 30년간 쌓아올린 기술 장벽은 바로 이 결함 제로 디펙트의 노하우였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순수한 유리를 만들고 가장 평평하게 깎는 기술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신가의 영역에 도전하는 기술이라 불렀고, 일본 엔지니어들은 사석에서 한국이 우리를 따라오려면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라며 비웃음 섞인 농담을 던지곤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파트너가 바로 국내 중견기업인 SNS텍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SNS텍의 기술력은 냉정하게 말해 일본의 중저가 제품을 겨우 흉내내는 수준이었습니다. 최첨단 이 UV 공정에 들어갈 하이엔드 제품을 만든다는 것은 초등학생에게 대학 미적분 문제를 풀라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의 초격차 전략이 빛을 발합니다. 삼성은 단순히 물건을 만들어 오면 사주겠다는 시계 갑질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와 평택 캠퍼스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파격적인 결정인지 아셔야 합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은 기업의 심장이자 1급 기밀 시설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소재를 테스트하다가 라인이 오염되거나 멈추기라도 하면 그 손실액은 하루에만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어떤 미친 경영자도 검증되지 않은 중소기업 제품을 자신의 주력 라인에 태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실패해도 좋다, 라인이 멈춰도 좋으니 끝까지 가보자라며 엔지니어들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삼성의 박사급 인력 수십 명이 SNS텍 연구소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들은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생존을 위해 등을 맞댄 전우 컴라드였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지난 2301은 그야말로 지옥의 레이스였습니다. 연구원들은 방진복을 입은 채 실험실 쪽잠을 잤고 명절에도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일본 제품의 투과율이 90%라면 우리는 91%를 만들어야 했고, 일본 제품의 평탄도가 50나노미터라면 우리는 30나노미터를 구현해야 했습니다. 수천 번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시제품을 만들어서 삼성 라인에 걸면 분량이 쏟아졌고 수십억 원어치 웨이퍼를 그대로 갈아엎어야 했던 날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때마다 일본의 소재 업체들은 뒤에서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거 봐라, 안 된다니까. 결국 다시 우리에게 고개를 숙이고 올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끈기는 무서웠습니다. 실패 데이터가 쌓일수록 역설적으로 성공의 해법도 선명해졌습니다. 삼성은 까다로운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제공했고 SNS텍은 밤을 새워 공정을 수정했습니다. 이 실시간 피드백 루프야말로 일본 기업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한국만의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4년 하반기부터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수율 yiel드이 잡혔다. 삼성전자 내부 보고서에 국산 블랭크 마스크의 양산 통과 판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단순히 쓸만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특정 공정에서는 오히려 일본산보다 더 뛰어난 내구성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주식시장이었습니다. 기술적 의구심 때문에 저평가받던 국내 소재 기업들의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했고, 반대로 영원한 1등일 줄 알았던 일본 소재 기업들의 주가에는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개발 성공이 아닙니다. 일본이 쥐고 있던 목줄을 우리 스스로 끊어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일본 정부가 2019년에 던진 수출 규제라는 부메랑이 이제는 일본 기업들의 목을 겨누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기술적으로 독립을 선언한 삼성이 이제는 비즈니스적으로 일본 기업들을 어떻게 요리하고 있는지 그 냉혹한 복수극의 실체를 다음 파트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왜 지금 한국 평택 공장 앞에서 줄을 서야 하는지 그 처참한 현실을 마주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 국산화에 성공한 건 알겠는데 과연 품질이 일본 것만큼 좋을까?
혹시 애국심으로 그냥 써주는 건 아닐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제품이 단순히 일본 제품의 저렴한 대체제 substitute 수준이었다면 삼성전자는 결코 메인 공정에 이 소재를 투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삼성은 자선단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금부터입니다. 현재 반도체 업계 엔지니어들이 말하는 Made in Korea 블랭크 마스크의 위상은 대체제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술의 퀀텀 점프라고 부릅니다. 일본 기업들이 30년 기득권에 취해 안주하고 있을 때 한국 기업들은 다음 세대를 보고 뛰었습니다. 바로 반도체 미세 공정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High-NA High Number Aperture UV 공정입니다. 설명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지만 아주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기술이 아주 정교한 필름 카메라라면 한국 기업들이 이번에 개발해낸 기술은 최첨단 디지털 센서와 같습니다. 일본의 호야 HOA나 시네츠는 기존의 방식, 즉 유리를 얼마나 평평하게 깎느냐는 물리적 가공 기술에 집착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SNS텍과 삼성전자는 소재의 화학적 조성을 바꾸는 화학적 혁신에 승부를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SAM 나노지 AA Gate All Around 공정에서는 기존 일본산 마스크로는 해결되지 않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열 변형입니다. 극자외선 EUV은 엄청난 열을 발생시키는데 일본산 소재는 이 열을 견디지 못하고 미세하게 휘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이건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다. 공정을 조절해서 써라라며 배짱을 부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재에 맞춰 삼성의 공정을 바꾸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독점 기업의 오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달랐습니다. 공정에 딱 맞는 열에 강한 새로운 소재를 만들겠다며 원자 단위의 설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소재의 배합 비율을 수만 번 바꾸는 실험 끝에 마침내 고열에서도 변형이 거의 없는 일본 제품보다 내구성이 2배 이상 뛰어난 초고강도 블랭크 마스크를 탄생시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따라잡은 것이 아닙니다. 일본이 수십 년간 닦아온 길을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고속도로를 뚫어버린 것입니다. 이를 사자성어로 청출어람이라고 하죠.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나은 경지에 오른 것입니다. 이 기술 격차가 가져온 나비 효과는 엄청납니다. 반도체 장비 시장의 슈퍼을리라 불리는 네덜란드의 ASML조차 최근 한국산 블랭크 마스크의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과거에는 일본 소재가 아니면 테스트조차 해주지 않았던 그들입니다. 또한 이 수율 yield 데이터가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삼성전자 내부 데이터에 따르면 국산 소재를 사용했을 때 웨이퍼의 불량률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일본산 마스크를 썼을 때 발생하던 미세한 헤이즈, 뿌연 얼룩 현상이 국산 제품에서는 획기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 기업들에게 절박함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안겨준 셈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안 만들고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손끝 야무짐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여기에 삼성이라는 확실한 수요처가 실패해도 좋으니 만들어만 달라 하고 판을 깔아주자 폭발적인 시너지가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일본 업계 분위기는 그야말로 초상집입니다. 니케이 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에서는 뒤늦게 한국의 기술 추격이 무섭다. 이대로 가면 일본 소재 산업은 갈라파고스가 될 것이다. 라는 자성 섞인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기술의 패러다임은 이미 넘어왔습니다. 과거 소니 아트가 삼성전자에게 TV 왕좌를 내어줄 때처럼 지금 소재 부품 시장에서도 거대한 권력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집니다. 기술력을 잃어버린 더 이상 갑이 아닌 일본 기업들은 과연 어떤 최후를 맞이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전쟁의 승자인 삼성전자는 어떤 전리품을 챙기고 있을까요? 대안 파트에서는 이 기술적 승리가 가져온 충격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 그리고 일본 기업들이 한국 땅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는 처참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갑과 직결된 주식시장의 흐름까지 짚어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자, 앞선 파트에서 우리는 기술적인 승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들겨 볼 차례입니다. 과연 이 기술 자립이 실제 돈의 흐름, 즉 비즈니스 판도를 어떻게 뒤집어 놓았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일본 경제지들이 가장 감추고 싶어 하는, 하지만 숫자가 명확히 가리키고 있는 일본 소재 산업의 몰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최근 경기도 평택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주변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곳에 가면 아주 기이한 풍경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바로 도쿄 오카공업, TOK, 다이킨, 쇼와 전공 등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앞다투어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인지 아십니까? 불과 몇 년 전 일본 정부의 지침에 따라 한국 수출 규제에 동참했던 그 기업들입니다. 한국에 물건을 팔지 않겠다던 그들이 지금은 보따리를 싸들고 한국 땅으로 들어와 제발 우리 물건 좀 써달라며 공장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일본 소재 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엑소더스 대탈출이라고 부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권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일본 기업들이 슈퍼 일라이에 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아무리 거대해도 일본이 소재를 공급하지 않으면 공장이 멈추기 때문에 가격 협상권은 항상 일본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내년부터 가격을 20% 올리겠다고 통보하면 삼성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SNS텍과 같은 기업들이 국산화에 성공하고 이 품질마저 일본을 압도하기 시작하자 상황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협상 테이블에서 칼자루를 쥐게 되었습니다. 일본 기업이 가격 인상을 요구하면 삼성 구매팀은 조용히 국산화 데이터 시트를 내밀면 그만입니다. 아, 가격을 올리시겠다고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미 대체재가 있고 성능도 더 좋습니다. 이번 물량은 한국 업체에 배정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면 상황 종료입니다. 실제로 최근 반도체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소재 기업들은 삼성전자와의 재계약 과정에서 오히려 납품 단가를 인하하거나 파격적인 기술 지원 조건을 제시하며 매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독점의 시대가 끝나고 처절한 무한 경쟁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공급망 다변화, supply chain diversification이 힘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일본 내수 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일본의 소재 기업들이 한국으로 공장을 옮긴다는 것은 곧 일본 본토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를 두고 제조업의 공동화, 홀로잉 아웃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길들이겠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칼을 뽑았지만 결과적으로 자국 우량 기업들을 한국으로 내쫓고 자국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최악의 자충수를 둔 셈입니다. 주식시장의 반응도 냉혹합니다. 2026년 현재 한국의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의 주가는 국산화 성공과 실적 개선에 힘입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쟁사들은 매출 감소와 이익률 하락으로 어닝 쇼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스마트 머니는 이미 일본을 떠나 한국의 기술 기업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저평가라는 말이 있었지만 소재 산업에서만큼은 이제 재팬 디스카운트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전략적 승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삼성은 이제 단순히 국산 소재를 쓰는 것을 넘어 이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표준,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이 만든 표준에 우리가 맞춰야 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만든 소재 규격이 세계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도 한국산 블랭크 마스크와 펠리클러 기술에 관심을 보이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토록 자랑하던 모노주쿠리 장인 정신의 신화가 깨진 자리에 한국의 초격차 기술이 새로운 깃발을 꽂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승리의 드라마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겼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승리에 취해 있어도 되는 걸까요? 마지막 파트에서는 2019년의 위기가 대한민국 경제사에 남긴 진정한 의미와 앞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또 다른 위협에 대해 냉철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승리를 즐기되 절대 샴페인을 일찍 터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지난 2300일간 벌어진 한일 반도체 소재 전쟁의 전말을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는 당시 우리에게 뼈아픈 치욕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 경제 체질을 완전히 뒤바꾼 가장 강력한 예방주사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아베 정권이 우리의 목을 조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일본산이 최고라는 타성에 젖어 기술 독립의 골든타임을 영영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냉정한 경고를 하나 남기며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가 일본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었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거대하고 위험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등 뒤에서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고 있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용용입니다. 일본이 기술적 오만으로 무너졌다면 중국은 막대한 자본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무기 삼아 우리가 일본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술을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와 대한민국 소재 산업이 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추격자 fast follower 이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해야 하는 선도자 first mover가 되어야 합니다. 일본의 소재를 국산화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도 미국도 중국도 감히 흉내 낼 수 없는 초격차 슈퍼갭 기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 속에서도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경제 주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의 방송을 마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고 있을 수만 명예 엔지니어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들이 실험실에서 밤을 지새우며 흘린 땀방울이 모여 오늘날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기술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 이 냉혹한 진리를 가슴에 새기며 2030년 대한민국 반도체가 세계의 표준이 되는 그날까지 저 역시 끝까지 지켜보고 분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의 맥을 짚어드리는 채널명 슬래시 전문가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면책 조항 및 저작권 안내 본 영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제공 및 비평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본 영상의 내레이션과 일부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영상에 포함된 분석과 견해는 제작자의 주관적인 해석일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를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공정이용 fair use. 본 영상에 사용된 자료는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원칙을 준수하며 비평 및 교육 목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